지난 시간에는 rigid body statics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fluid statics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Pascal's principle 그리고 Archimedes principle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 수 있게 되고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유레카 하면서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대해서 배우긴 배우는데 소설 같은 얘기, 말장난 같은 얘기만 하고 그 실제로 왜 부력이 물속에 담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게 되는지 말로만 설명하고 계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마치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떠한 일반 물리책도 초등학교 수준의 설명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할러데이 레즈닉 그것을 미시해서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그렇게 그냥 대충 설명하고 나는데 우리는 산수에 강하죠. 처음부터 우리가 데카르트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사용한다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뭐 수직선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다 데카르트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기억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산수를 잘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수학적인 표현은 물리의 언어라고 했죠.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잘 돼 있어야지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말로만 하면 그거는 뭐 이과가 아니죠. 건물을 짓는데 대충 지면 돼. 대충 지면 무너져요. The density and pressure of a fluid. 어, 플루이드 유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체와 같이 rigid body. 우리가 아이디어 rigid body는 힘을 받으면 모양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어, 그 내부에 있는 어떠한 부분도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이디어한 거죠. 실제로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고체가 돼도 고체를 구성하는 것이 결국 분자 이런 것들인데 또 원자들이 또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데 누르면 기체 같은 것은 누르면 풍선을 누르면 쭉 들어가지만 고체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들어가긴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그 레티스가 그 구조체가 아주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액체 그리고 기체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구조가 그 기체는 거의 이제 구조가 없게 되는 자유입자로 돌아다니는 거고 액체는 일정의 구조를 갖지만 완전히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근처에서 약간 미끈미끈한 상태에서 부분을 이루는 그 컨스티튜언트 파리클들이 서로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다. 상대적으로 달라붙어 있고 완전히 뭐 볼트 너트로 조여져 있지는 않은 상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액체는 고체와 같은 물체하고 달라서 shear modulus G가 제로예요. 우리가 모듈러스라고 하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지난 시간에 배운 스트레스 오버 스트레인 이거를 이제 모듈러스라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힘이죠. 근데 힘 per area, force per unit area. 그래서 이제 그 compression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프레셔로
압력으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tensile stress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거꾸로 잡아당겨 빨아들이는 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hear stre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길이의 수직인 방향으로 밀어버렸을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길이가 L이라는 게 있는데 이 L을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토크가 이렇게 F와 F-F가 서로 작용을 해서 힘은 평형을 이루는데 토크가 생겼을 때 얘가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변형이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양이 델타 L per L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시프트 돼가지고 그것의 비율을 스트레인이라고 했고 이 스트레스는 힘 나누기 단위 면적 이 면적으로 해서 요게 이제 비례 관계에 있어서 이것의 비율인 요것을 모듈러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걸 shear 스트레스라고 하고 요 힘, 퍼 방향의 힘이죠. shear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비율을 shear 모듈러스 G라고 얘기하는데 액체의 경우에는 이게 변형이 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슥 하고 지나가 버리죠. 견디는 이 수직 방향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체가 이렇게 계속 링크가 연결이 돼 있으면 얘가 견뎌서 조금씩 조금씩 물러서서 어떤 커버처를 만들어 가지고 휘게 되는데 무게를 받으면 휘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스프링보드에서 다이빙 선수가 뿅뿅뿅 칠 때 얘가 무게 때문에 이 스프링보드가 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얼마간의 거리, 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 퍼브 디렉션으로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스프링보드 대신에 물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냐? 물에서 점프를 하면 평 하면서 그냥 이 사람 그냥 물을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지. 이 물은 견디는 힘이 없어요. 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shear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인이 무한대가 된다. 이게 델타 L이 찔끔 견디는 게 아니라 그냥 와해돼 버려서 무엇이 옆으로 확 누르면 물은 견디질 못하고 견디는 힘이 전혀 없어.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비율을 모듈러스라고 했는데 무한대분의 이게 무한대분의 파이나이트한 것이니까 이제 0이 되겠지. 그래서 시어 모듈러스 G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 모듈러스가 0이라고 하면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견딜 이 방향에서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일로 지나가. 그런데 여기에 컨테이너를 딱 담아. 그리고 이 위에서 물을 집어 누르면 시어 스트레스는 없지만 컴프레션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인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물이 만드는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주어져 그런 압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 컴프레션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견디는 힘이 있어. 그렇죠? 물이나 기름이나 유체가 견디는 방법은 자기 이 면에 대해서 면이 예를 들어 이런 면이 있다 그러면 이런 면에 대해서 평행인 방향인 힘, shear, shear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전혀 견디질 못하지만 노멀한 방향에 대한 힘에 대해서는 얘가 어디 그 물 분자가 어디를 딴 데로 삐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그것을 견디는 힘은 있다. 컴프레션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인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쉬어하고
컴프레션하고 두 가지 그 스트레스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유체라고 아이디얼한 유체는 실제는 비스커스티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 뭐 이런 거를 하면 끈끈한 게 있어서 시어 스트레스가 제로는 아니게 돼요. 하지만 아이디얼한 스트레스, 아이디얼한 플루이드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냥 바로 와해되어 버린다. 시어 마들러스 G가 제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고체나 액체나 기체, solid, liquid, gas, 솔리드를 제외하고 liquid, gas 이런 것들은 fluid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fluid도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incompressible, 눌러도 눌리지 않는. 기체는 incompressible일까요? 기체는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죠. 액체도 누르면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거의 변하지 않아요. 기체에 비해서는 안 변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어, 당분간 incompressible fluid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compressible fluid는 좀 더 복잡하다. 어떤 상태이든지 density라고 하는 것은 mass per volume,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는 것으로 이제 기술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플루이드가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어요. 여기 뭘 무게 무거운 거로 눌렀어. 그러면 저 제일 쉽게 맨 꼭대기에 있는 표면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자, 이것은 compressive compression stress에 해당하죠. compression stress의 이름을 pressure라고 해요. pressure는 힘 나누기 면적인데 힘이 어디로 어떤 단면적의 노멀한 디렉션으로 이 컨테이너 안쪽을 향해서 누를 때 외부에서 이 아래로 프레셔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무게추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죠.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뜻이야. 언제나 두 개의 힘이 in equilibrium, 평형을 이루게 되면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죠. F1 plus F2 equals 0라고 하면 F2는 마이너스 F1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평형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플루이드가 외벽에 작용하는 힘은 그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같아야 할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컴프레션 스트레스를 받으면 컴프레션 스트레스하고 동일한 크기의 스트레스를 사실은 위에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페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추가 누르기 때문에 이 얘가 그 동일한 힘으로 밀려서 이쪽 아래로 F로 누르게 되어 있을 거고 이게 질량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질량이 들어가면 더 무겁게 누르죠. 이 밑바닥에서는 노멀 포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거를 캔슬시키는 힘이 주어질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 리퀴드에 전달이 돼서 리퀴드가 이 힘을 이기도록 하는 반작용으로 액션, 리액션, 페어로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컴프레션 스트레스는 결국 리퀴드에 작용했을 때 프레셔의 소스로 작용하고 프레셔는 언제나 force per sectional area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닛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유닛은 ATM, 돈 뽑는 기계가 아니고
ATM, atmospheric pressure, atmospheric pressure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그 파스칼의 원리로 유명한 파스칼의 삼각형도 유명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수학자일까요? 물리학자일까요? 나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지금의 수학자는 물리학자가 없다. 옛날의 수학자는, 옛날의 물리학자는 다 그 물리 문제를 풀던 사람, 실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풀었던 사람일 때 물리학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데카르트도 물리학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라이프니츠도 물리학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운동 에너지 공식을 만들어냈잖아. 수학만을 해서는 알 수는 없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파스칼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그 단위는 힘 나누기 면적. 가장 쉬운 스트레스라고 했죠. 컴프레션 스트레스. 컴프레션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 세 가지. 컴프레션 스트레스, 텐사일 스트레스, 그리고 토크를 만들어내는 shear 스트레스. 그럼 이제 면적이 shear 스트레스는 이 면적이 이 힘의 방향에 평행한 것이고 compression 스트레스는 이 면적이 힘의 방향에 perpendicular direction이 되겠죠. 여기 특이한 디멘셔널 어널리시스가 있어요. 프레셔를 velocity square로 나눠줬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베르니 이퀘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때 프레셔하고 로브 이 스퀘어하고 같은 막 덧셈을 해. 이 문제를 로브 이 스퀘어 이렇게 더해. 이 말은 이거와 이거의 디멘션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요 디멘셔널 어널리시스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왜 density 곱하기 velocity 스퀘어가 프레셔가 되는지 디멘션 레벨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1A ATM 일기압에서 물이 한 10m 정도의 물기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기둥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진공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일기압 정도 되면 10m 정도의 물기둥이 생기는데 10m짜리 그 물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대롱을 만들기가 매우 힘들겠죠. 그럼 무거운 걸로면 높이가 훨씬 낮아져. 76cm 정도 돼. 무엇을 하면? 수은을 하면 수은이 되게 무거워. 근데 수은이 이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은이 몸에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수은 기둥, 이건 물 기둥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수은 기둥이. 요건 760mm Hg 이렇게 밀리미터 Hg 76cm가 760mm거든. 그렇게 해서 그것을 Hg 뭐죠? Mercury 수은. 이 실험을 토리첼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 토리첼리 이름을 따라서 토르라는 말을 쓰고 incompressible fluid, incompressible fluid는 이제 아이디어한 그 플루이드로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 아주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물 같은 것을 incompressible fluid라고 가정하고 아이디어란 시스템에서 산소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일단 atmospheric pressure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웨이트가 없으면 atmospheric pressure가 P0라고 하는 게 외부에 있을 것이고 기체도 플루이드니까 이게 이제 사방에서 이렇게 힘을 주게 돼. 그 힘을 견디면서 이 플루이드가
어, stand still,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편의상 맨 꼭대기에 있는 면만 보면 이 면 맨 꼭대기에서는 어떤 압력이 있다. 여기 에리어가 있으면 여기에 누르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게 압력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 P0를 공기압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이 위의 면을 누르는 모든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된 것이다. 라고 해서 P0라고 한 거예요. 여기를 지금 P0라는 압력이 이 플루이드 윗면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맨 꼭대기에 P0A라고 하는 힘이 여기를 누르고 있어. 그 다음에 플루이드가 롤한 덴시티에 플루이드가 이 밑에 있는데 요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플루이드의 무게는 로 곱하기 볼륨이겠죠? 그럼 로 곱하기 볼륨은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 곱하기 h 이것이 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는 F라는 힘이 누르고 있고 F는 P0A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플루이드가 있는데 질량이 rho AH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구 gravitational acceleration G가 있기 때문에 얘가 곱하기 G에 해당하는 힘을 중력을 작용하게 되죠. 그럼 요 밑에 있는 면에 대해서는 F가 P0A 더하기 rho AH G 요런 힘이 작용합니다.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벡터 아웃 P0 플러스 rho GH A 이렇게 되니까 이 면적으로 나누면 면적당 받는 힘은 P0 플러스 rho GH가 되겠지. 그래서 요 면은 어떤 면에서 플루이드가 중력장 안에서 유니폼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안에서 어떤 그 플랫한 평면에서 받는 프레셔가 P0면 깊이 H만큼 내려갔을 때 요 플루이드의 플랫한 서피스 상에서 만들어지는 프레셔는 P0 플러스 rho GH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깊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나겠죠. 그걸 생각하면 지구의 표면상에 이게 프레셔 P0가 180M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유니폼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가 지표면 상에서만 있지만 지구가 있으면 요 바깥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또 시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레이디얼 디렉션을 나눠서 여기에 있는 공기들이 찍어 누르는 이게 이 공기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이 공기들이 지표면을 찍어 누르는 힘을 단위 면적당 이렇게 이제 코온이 만들어진 거죠. 코온이 만들어져서 여기 삼각뿔대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무게를 다 재고 여기에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P0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얘기인 거 하니? 이렇게 공기가 이건 뭐 엄청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죠. 지구 주위를 감싸고 있는 공기층이 지표면을 누르는 힘은 그 공기층을 물로 바꾸었을 때는 10m 어? 지구 표면 그럼 우리 다 그 물에 빠져 죽겠지. 수위가 10m인 물과 같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그 프레셔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그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무게는 지구 표면을 머큐리 당연히 다 죽겠지 우리. 그냥 그 가상적으로 생각하자. 지구 표면을 76cm만큼 머큐리로 감싸서 누르는 힘과 동일하다. 우리 오늘 배울 건 다 배운 거야. 요거 하나에서 P0 플러스 5GH라고 하는 걸 디라이브 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다 캐치하게 되었어요. Accelerating frame? 우리 저기 뭐야. 지금 이런 그 압력이 리퀴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고 하니 그 리퀴드의 무게가 바닥을 향해서 중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힘 나누기 면적이 프레셔가 되는 거고 압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자연학하는 물체 그 non-inertial reference frame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어, 저울을 용수철 저울을 놓고 그 위에 몸무게를 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왜냐면 떨어져 죽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해. 그러면 내가 몸무게가 얼마가 될까? 0이 되죠. 그럼 우리 앞에서 문제를 다 풀어봤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유체가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이 깊이에 따라 이렇게 프레셔가 늘어나는 거.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가면 중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력으로 자연낙하하면 그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는 그 가속도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equivalence principle 때문이라고 했죠. gravitational mass하고 inertial mass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자연낙하하면 그 물체, 그 유체 내부에 있는 어떤 점에서도 압력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쌓여있는 물체의 질량이 받는 중력에 의해서 밑에 부분이 더 눌리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이제 연속적으로 완전히 자유낙하가 아니고 가속도 A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음, 풀어놨으니까 이걸 따라서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Independence of shape. 그 플루이드의 그 프레셔를 아까 계산을 하는데 컨테이너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위의 단면적과 아래의 단면적 이런 게 다 같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럼 꼭 이렇게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이렇게 깔대기 같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음, 여러 가지 컨테이너, 스피어가 있고 알대기가 있고 여기 정육면체가 있고 그리고 밑에를 다 맞춰서 이 꼭대기까지 높이를 h라고 하면 여기에 물을 다 가득 채웠다. 그럼 이 바닥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 이거는 더 많이 누르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shear modulus G가 0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한 평면상의 수평면을 어느 지점이나 한번 잘라 봅시다. 잘라 봤을 때 어느 한 지점도 프레셔가 다른 지점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지점이 있다면 이퀄리브리엄이 되질 않아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프레셔가 낮은 방향으로 플루이드가 가속을 받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F equals ma가 되니까. 근데 그 stand still, 의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은 수평면상의 어떠한 지점도
모든 압력이 다 같아서 그 면에 대해서 이 수평면에 예를 들어 수직인 면으로 이렇게 잘라 봅시다. 그러면 요 정육면체 두 개의 물이 있다면 이쪽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누르는 힘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르는 힘, 요것을 비교를 해봐야 할 텐데 요 단면적마다 프레셔가 서로 다르다면 P 플러스 델타 P가 있다면 이쪽이 세기 때문에 일로 밀려가겠죠. 이쪽이 P 플러스 델타 왼쪽에 P 플러스 델타 P고 이쪽에 P 0보다 크다면 오른쪽으로 밀려가겠지. 그런데 평형을 이루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들이 전부 다 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에 따라는 왜 프레셔가 달라도 되느냐? 그것은 이렇게 위에 있고 그 밑에 있다. 여기에 T가 있었으면 여기 P 플러스 델타 P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누르는 것이 F 나누기 F라는 힘이 있는데 이게 단위 면적이에요. F라는 힘이 누르는데 여기 무게가 있어서 그만큼 더 누르니까 네? 이 컴프레션 스트레스는 이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여서 이 이퀴 프레셔 서피스가 이퀴 프레셔 서피스가 항상 그 중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패러렐하게 서피스가 만들어서 여기에서 P가 같고 여기서 P가 같고 P P 플러스 델타 P, P 플러스 2 델타 P, P 플러스 3 델타 P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면상에서는 가로로는 전부 다 프레셔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모양이 어떤 이렇게 뭐 짱구가 되어서 이렇게 되더라도 딱 하산하면 여기에서의 프레셔 같아요. 여기 프레셔, 여기 프레셔 다 같아요. 높이마다 프레셔가 다 동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는 쉐입과 모양하고 상관이 없고 단순히 맨 꼭대기에서 찍어 누르는 힘, 그것에 의해서 고표면에서의 압력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깊이에서 로지 H만큼 더해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는데 물이 담겨져 있어. 근데 여기 베큐음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무게가 없어. 그런데 여기 바깥에서 누르지 않습니까? 아, 누르는 것은 이 컨테이너가 막아줘.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이 안으로 누르는 건 없어.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에 위에서 지붕으로 다 견뎌줬기 때문에 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서 막고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 안에서는 컨테이너 내부에 또 무게를 쌓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베큐엄이니까 여기에서 P0는 0이고 베큐엄이기 때문에 아무 압력이 없고 이 지점부터 압력이 0 더하기 로 GH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뒤에 압력계의 원리에서 나오는데 베큐엄을 만들면 압력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증가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해주는 그 압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적분이 있는데
이 W width를 가진 이 벽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P0의 압력이고, P0일 때만큼 D를 만들어서 P 곱하기 어떤 DA. 그렇게 하면 이게 DF가 나오겠죠. 이것을 다 적분하는데, 여기서는 P0이지만, 어떤 지점 H만큼은 P0 플러스 rho GH만큼, 이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지 전체 힘이 나오겠지.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고. 결국 이게 P0 곱하기 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요게 0에서부터 h까지 요걸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rho gh 2분의 1 rho g 캐피탈 H 스퀘어 이렇게 해서 면적이 H 스퀘어만큼 되는 거죠. rho gh 그리고 width가 있으니까 W를 곱해야지만 area가 되지. 요게 이제 DH하고 DH 곱하기 A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가 아니라 W가 돼야 되니까 이 W가 팩터 아웃 되고 이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H로 적분을 해서 다음 같이 나왔다. D 사이드는 마찬가지로 width 대신에 이 D라고 하는 거 W 대신에 D로 집어넣고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수록 H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힘이. 그러면 여기 위에는 힘이 별로 안 가는데 이 밑에 내려가면 압력 수압이 높아지면서 힘을 많이 견뎌야 되죠. 이 컨테이너를 만들려면 이것도 다 돈이잖아. 이 컨테이너를 넓적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탑을 이렇게 높게 만들. 이렇게 하면 여기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를 두껍게 써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이 넓게 하면 이게 되게 큰 거라면 땅값이 많이 들어가겠지. 이거 뭐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아무튼 부분 부분의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넓게 만드는 게 압력이 작아지니까 좋긴 하다. 높게 만들면 땅을 조금 쓰긴 하지만 여기서 빵꾸가 났을 때 그냥 엄청나게 높은 속도 유속으로 물이 배출되게 되겠죠. 자, 이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자, 다음과 같은 컨테이너가 있다. 여기에 중력이 지금 바깥에 작용을 하고 있죠. 바깥의 수위는 P0, 압력은 P0이고 여기서부터 깊이가 내려감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할 거예요. 압력이 증가하는데 얘는 shear stress가 제로라고 shear modulus G equals 제로라고 했죠. 플루이드는. 그렇게 되면 얘는 항상 자기의 표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힘을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 수압이 어, 이렇게 바깥으로 작용합니다. 이거를 다 적분해서 이 물체가 주는 그 힘을 한번 계산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적분이니까 꼭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유튜브, 유튜브 단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유튜브하고 똑같은 유튜브죠. 근데 그 우리가 보는 유튜브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이 유튜브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화학에 많이 쓰는 유튜브예요. 플루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로 1인 density를 갖고 있는 플루이드와 로 2라는 density를 갖고 있는 플루이드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나 플루이드가 섞였을 경우라도 그 이퀄리브리엄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시어 스트레스가 제로이니까 호리젠탈한 플레인을 만들어서 호리젠탈한 플레인 안에서는 절대로 프레셔가 같아야 된다. 다르면 얘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평형을 이룬 다음에 뭐 우리가 문제를 푸니까 비평형 상태에서는 풀 수가 없고 평형 상태에서 딱 스타틱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같은 레벨에서 프레셔가 같아야 된다. 그 프레셔가 같은 것을 유지하려면 지금 위가 다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ρ2 GH의 프레셔를 이 지점에 비해서 요거 이제 P0, 여기도 P0라고 한다고. 공기압은 약간의 높이가 차이 나도 별로 그 크기가 없어요. 10m가 돼야지 기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공기의 로우 에어는 그냥 0이라고 이 리퀴드에 비해서는 로우 에어는 0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둘 다 P0가 있다라고 치고 거기에 로2 GH 무슨 GH2 그리고 P0 플러스 로1 GH와 요거의 두 개가 같아야지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머큐리 바로미터 아까 얘기했죠? 베큐엄이 있으면 여기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전혀 없다. 여기에 공기압이 P0가 누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레벨이 다 같아야 되겠다. 여기에서의 압력이 다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동일한 레벨, 이 지점에서의 평형이 이루어져서 어느 지점에서나 프레셔가 다 같아야 되고 이 프레셔는 여기는 0 더하기 로g H 여기서 이제 로는 mercury Hg mercury의 density가 되겠죠. 파스칼스 프린시플 이미 우리는 다 했어요. P0 플러스 로gh 깊이가 되면 로gh만큼 디퍼런스가 생기는데 P0가 그냥 에어 프레셔만 있을 때 P0라고 해요. 거기에 매스를 더 웨이트를 더 올려놓으면 그 힘 나누기 에리어만큼 요게 어디셔널 델타 F가 되죠. 요것은 이제 델타 프레셔의 체인지가 있으면 이 어느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프레셔가 체인지가 있어요. 왜? 여기 F로 누르면 여기에다가 mg만큼 해서 요 지점에서는 F 플러스 mg로 누르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계속 연결되어서 연결고리도 있고 여기 F 더하기 델타 F를 하면 누르는 힘이 계속 연결이 돼서 F 플러스 델타 F 모든 지점에 다 연결될 것인가. 그것을 전체 에리어로 나눠준 게 프레셔이기 때문에 그 프레셔는 한 지점에서 프레셔 체인지가 있으면 플루이드 내부에 이 스테릭 이퀄리브리엄을 만족하는 플루이드 내부의 어느 지점에서도 이 프레셔 체인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파스칼스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나 갑자기 압력이 변하게 된다면 이퀄리브리엄이 유지되는 이상 모든 지점에서 압력이 동일하게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파스칼 프린시플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재미있는 응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이드롤릭 리프트 우리가 유압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유압 펌프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람이 발로 여러 번 밟아가지고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아주 무거운 물체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렛대 원리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여기에 레버암의 길이를 비대칭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아주 가벼운 무거운 물체가 여기 있는데 가벼운 물체로 평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다. 무거운 게 있었는데 여기 가벼운 거를 여기 올려놓으면 무거운 거를 찔끔 들어 올리는데 가벼운 거를 멀리까지 길게 내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손으로 이쪽 끝을 지렛대 끝을 잡고 잡아당기면 아주 긴 거리를 움직이면 이 레버암의 역비례하는 거꾸로 비례하는 만큼 찔끔 올라가게 되는데 길이가 긴 만큼 작은 힘으로 길이가 짧은 만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있다. 이때 힘의 비대칭이 일어나는데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토크, 토크가 같기 때문인데 이 토크가 같으려면 작은 힘으로 긴 레버암으로 작동을 시키면 병뚜껑을 따는 것도 여기에 병뚜껑 손잡이가 길죠. 그래서 여기에 지렛대 원리로 뚜껑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을 조그만 디스플레이스먼트, 작은 힘은 큰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이 프로덕트가 유지되게 되는데 이러면 힘과 디스플레이스먼트, force displacement가 work가 되니까 이 한 일의 양은 동일하다는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겨낼 수 있지만 대신에 한 일은 동일하다. 작은 힘으로 먼 거리까지 가야 된다. 작은 힘으로 작은 단면적 압력이 동일하다면 압력이 동일하다면 유체가 높이가 같은 지점에서는 압력이 동일하다고 했죠. 압력이 동일하다면 그 압력이라는 것은 힘 나누기 면적, 컴프레션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컴프레션 스트레스가 동일하다라는 것, 프레셔가 같다라는 것은 하지만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작아지면 힘은 작아지고 면적이 넓어지면 힘은 커지게 돼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큰 힘을 주는 여기 무거운 것이 있으면 이것을 이기려면 큰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압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면적을 넓히면 큰 힘을 주게 된다. 그러면 면적이 넓고 여기에서는 면적이 좁아요. 그런데 이게 incompressible fluid이야. 이거를 눌러서 이걸 들어 올리는데 면적이 작은 면적으로 들어 올려야 되니까 작은 면적으로 이 여기에서 눌려서 지나간 유체의 부피와 이 밀려서 올라간 유체의 부피는 동일할 것이니까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높이는 작아지겠지. A 곱하기 H 그리고 A 곱하기 캐피털 H 여기 이제 D 스몰 D A 곱하기 D 하고 스몰 a 곱하기 라지 D 스몰 a 곱하기 라지 D 이렇게 해서 이 부피하고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작은 힘으로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밀고 간 일이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들어간 포텐셜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게 파스칼의 원리이고 그것이 이제 레버의 응용이라고 그 미케니컬한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하고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르키메데스 프린시플은 왜 달걀이 물 위에 떠 있다. 삶은 달걀은 물에 가라앉죠. 덴시티가 높아져서 물을 머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둥둥 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스테릭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다. 스테릭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으면 요것을 사실은 이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경우와 달걀을 빼서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달걀이 들어간 만큼의 부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하고 무게가 동일하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이 물을 견디는 힘과 이 달걀을 견디는 힘이 같아야 할 테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 가득 물에 완전히 다 담겨져 있을 때, 뭐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바닥에 있거나 물에 담겨져 있거나 물은 수압으로 이 물체를 잡아 누르겠죠. 그런데 누르는데 이게 시메트릭하다 반쪽을 딱 자르면 위에서는 수압이 이것을 밑으로 눌러줄 것이고 밑에서는 수압이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런데 프레셔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로지 H로 커지겠죠. 그래서 결국 받치는 힘이 누르는 힘보다 커지게 되고 그것은 바로 부력, buoyant force라고 부르게 돼요. parent weight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웨이트이 아니라 보기에 예를 들어 여기에 C를 매달아서 그 텐션으로 이걸 무게를 준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계란의 무게만큼이 용수철적으로 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물에 담그면 그 계란이 더 가벼워진 것으로 apparent하게 눈으로 보이기에 저울에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물에 담긴 만큼 그것을 그 부분을 물로 대체했을 때 여전히 이퀄리브리엄이 있을 테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물체가 있는데 이거는 그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쁜 그림 보고 문제를 풀어보기 바라고 이 셀프 테스트에서는 그 실제로 우리가 배운 기술을 갖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말로만 아니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연트 포스라고 하면 그것은 힘인데 결국 이 달걀이 이게 유체라고 생각합니다. 유체가 있으면 달걀이 받는 힘을 다 합친 거를 그 보연트 포스, 부력이라고 하는데 바깥에 유체가 리퀴드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가상적으로 달걀만큼의 공간을 빼놓으면 어느 지점에서나 프레셔가 있다라고 했죠. P가 이 깊이에 여기를 X라고 하면 이게 깊이에 따라서 프레셔가 바뀌겠죠. 그 프레셔가 P0 바깥의 공기압을 P0라고 하면 P0 플러스 로 GH라고 하는 이거 H라고 합시다. 이 깊이를 H 이런 프레셔가 밑에가 더 프레셔가 높고 자 그런데 플루이드는 G가 0라고 했죠. 시어 마델러스가 0이고 따라서 그 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만 힘을 준다. 이것을 모두 다 적분해야지 이게 표면이니까 면적에 대해서 이 면적을 안쪽으로 계속 다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럼 이제 surface를 closed surface니까 동글뱅이를 했고 closed surface 상에 인테그랄을 하는데 closed surface의 surface area element를 보통 노멀하게 바깥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이 플루이드가 이 달걀에게 주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프레셔에다가 프레셔가 매그니튜드, 프레셔 곱하기 면적을 하고 벡터의 방향은 그 표면적의 안쪽, 달걀의 안쪽을 향해서 여기 n이면 마이너스 n으로 마이너스 n d 시그마 벡터는 n 해 d 시그마 이건
에리어 엘리먼트고 디퍼런셜 에리어 엘리먼트고 이건 노멀하게 바깥을 향한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걸 표면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부력이 얻어진다. 자, 우리 여기 유로피안 저널 피직스 2011년에 이 논문에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셀프 테스트로 만든 것이에요. 이 관심 있는 사람 이 논문을 클릭해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배웠어요.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서피스 상의 인테그랄은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서 그 서피스가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 전체, 볼륨 V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라. 이게 다이버전스 시어럼이거든. 이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이용하게 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 자, 자세한 증명은 17, 요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그 결과만 일단 이용하기로 합시다. 다이버전스 시어럼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힘을 구하는데, 서피스에서 힘을 구하는데 그 서피스의 힘이 어느 방향, 노멀한 벡터에다가 프레셔, 면적 이렇게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이버전스 시어럼에서 v 대신에 v가 어떤 위치마다 스칼라 펑션이 있고 컨스탄트 벡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로 문제를 바꿔서 해도 임의의 벡터 필드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퀄리티가 만족이 돼야 돼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다이버전스 하면은 여기 C가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C는 제로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C 닷 그레디언트 P라고 하는 게 나와. C 닷 그레디언트 P. 자, C 닷 그레디언트 P로 바꿔치기해서 표현합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다이버전스가. 여기는 C 벡터 P 닷 D 시그마인데 C 닷 P는 그대로 C. 그래서 여기 C가 있고 여기는 아까 C 닷으로 바뀌었죠. 다이버전스 V가. 그리고 다이버전스 C는 0으로 되기 때문에 C가 컨스탄트 벡터를 C 닷 그레이디언트 P로 바꿔요. C 닷으로 해서 P라고 하는 스케일러 펑션을 서피스의 벡터 적분을 한 거와 그레이디언트 P를 볼륨 적분을 한 거. 그 두 개를 뺐더니 항상 0이 되더라. 요거는 지금 임의의 closed surface이고 그 closed surface 안에 contained 되어 있는 볼륨 V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또 arbitrary C, 임의의 C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곱해서 이게 0이 될 수 있는 법은 이 개수가 0인 것밖에 없어요. AX 이퀄 0인데 모든 A에 대해서 0이면 X는 0이 모든 A에서 다 0이면 X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 항등식법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자, 그래서 결국 이 적분이 이렇게 그레이디언트의 볼륨 인테그랄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곧바로 보연트 포스의 계산이 바로 요거에서 마이너스만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것을 그레이디언트로 바꿔치기 하고 그레이디언트의 볼륨 적분을 해버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제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이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B는 서피스 상에서의 프레셔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 안에 물을 가득 채워도 동일한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니까 물을 집어넣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 안에 각 지점에 프레셔가 만들어질 때 그걸 이제 P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P는 서피스 상이고 P 프라임은 같은 P이지만 그 내부 공간에서의 점이니까. 그러니까 오면 이건 바운더리의 적분이 이 속의 적분이에요. 되게 재미있는 문제죠. 서피스 적분이 내부의 그레이디언트의 적분으로 바뀐다. 자,
그런데 내부의 프레셔가 지금 현재 요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니었을 때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달걀 같은 게 들어있을 때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데 물로 바꿔치기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그 물의 프레셔하고 동일한 프레셔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P 프라임 오브젝트를 물로 그 동일한 리퀴드로 바꾸었다. 그러면 물의 깊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P0 플러스 rho GH 이렇게 되는데 이 H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H는 마이너스 G에 해당하여 여기를 G 이퀄 제로로 잡는다. 그래서 P라는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의 그레이디언트는 G 방향만 남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rho G E3 햇 여기 E3가 이 위 방향. 그러면 마이너스 GE3 햇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비테이션 액셀러레이션 로 G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피스 인테그랄은 그레디언트의 볼륨 인테그랄인데 그 그레디언트는 로 G잖아요. 그런데 로는 볼륨 그러니까 G는 컨스턴트니까 끄집어내면 볼륨 적분을 로에 대해서 하면 그 매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듯이 이 마이너스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 물을 채워넣었을 때 물이 mg라고 하는 무게를 갖게 되는데 부력을 계산하니까 물의 무게하고 똑같은 크기이고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한다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음, 일반 물리 교과서 어느 교과서에도 이걸 계산해서 실제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동일한 것을 이용해서 그 물과 공기 이렇게 일부만 물에 담겼을 때 문제도 공기의 위의 부분은 공기를 유체로 해서 문제를 풀면 결국에는 그 물에 담긴 질량과 공기 위에 있는 질량을 모아서 부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오늘은 이만.